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투자 전문지 밸런스, 세계 공장 중국 시대 전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위상이 떨어질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기업들이 중국 외 지역에 아시아 생선 거점을 하나 추가하는 이른바 중국 플러스 원 전략을 적극 검토하는 추세여서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서의 위상은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오래된 중국 미중 갈등으로 커진 리스크로 인해 중국 외 다른 국가들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점점 더 통제사회가 되어가는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있는데 지금 반도체 제재 때문에 중국의 전자산업으로의 전환이 지금 시행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까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 가장 큰 배경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와 베트남 등이 차세대 세계 공장 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미 투자 전문지 밸런스 세계 공장 중국 시대 전문가입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제조업체 중 하나인 일본 교세라는 최근 일본 공장 신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세라가 일본에 공장을 짓는 것은 20년 만의 일이죠. 일본 같은 경우도 저렴한 그 단가를 위해서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의 저렴한 국가, 특히 중국과 같은 나라에 많은 투자를 했던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대표 기업인 교세라가 일본에 공장을 짓는다란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교세라가 지금 일본에 공장을 짓는 가장 큰 이유는 미중 갈등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인건비 상승도 한몫을 하고 있죠. 타니모토 히데오 교세라 사장은 지난 2월 21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인건비가 올랐을 뿐만 아니라 미중 경쟁 때문에 일부 지역에 중국산 제품을 수출하기 매우 어려워졌다고 이 공장 신설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가지고 미국에 수출을 하려면 부가 관세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아직까지 이 관세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도 중국을 견제하는 분위기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많이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을 겨냥해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발표를 했죠. 이는 지금까지 미국이 발표한 가장 엄격한 수출 규제 조치였고 이 후속 조치로 일본과 네덜란드를 지난달 미국의 수출 규제, 그래서 반도체 카르텔에 동참을 시켰죠. 타니모토 사장은 파이낸셜 타임즈에 수출 규제 범위에 해당하는 반도체 기술이 없으면 당장 중국에서 하드웨어를 거의 생산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불만을 토로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투자 전문지인 밸런스는 지난 3월 25일 교세라의 사례는 전 세계 첨단 기술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는 추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무역 회사인 SIG의 수석 애널리스트 메흐디 호세이니는 밸런스에 아시아 기업들이 중국산 부품 구매량을 줄이거나 생산 라인을 중국 밖으로 이전할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5일 일본의 니케아 아시아는 미국의 컴퓨터 제조업체인 델이 오는 2024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의 사용을 중단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다른 중국산 부품의 양을 대폭 줄이라고 공급업체들에게 요청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산 반도체를 가지고는 첨단 제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대리 경쟁사인 휴렛패커드도 완제품과
조립품 생산 라인을 중국에서 이전할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공급업체 조사에 나섰다라는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하려면 이것에 대한 인프라가 필요한데 이 인프라가 어디가 잘 만들어졌는지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 대안으로 지금 베트남이나 아니면 지금 인프라가 점점 커져오고 있는 인도를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니케이는 애플은 올 중반부터 베트남에서 맥북을 생산하기 시작할 계획인데 애플은 이로써 제품 생산 라인을 모두 대체할 중국 밖 생산 기지를 갖게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또한 중국 외에 인도에서도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고 이 만드는 양을 점점 더 늘리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낸스 타임즈도 지난 3월 24일 독일 지멘스가 중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남아시아에 대한 투자를 위한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본 소니, 한국 삼성, 미국 아디다스 등 기업도 이미 생산 라인을 중국에서 동남아로 이전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반도체의 경우 미국이 이제 40나노급 이하의 반도체 장비까지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있으면서 이는 중국 반도체 산업이 이제 레거시 공정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이 레거시 공정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런스는 지금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 이것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인건비 상승, 세 번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로 갔죠? 러시아로 가서 그가 발언한 발언을 한번 보면 친러 성향의 발언이 계속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중국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지금 전체적인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도 지금 유럽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그리고 유럽에서는 유럽연합과 영국이 이렇게 대응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네 번째로 보는 것은 중국 당국의 코로나19 고강도 정책입니다. 조셉 칼슨 알리안스 베어스틴 전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당국의 고강도 방역 정책도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결국 통제사회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19의 대응책으로 중국은 그동안 중국 전역을 봉쇄를 했고 이로 인해 기업들은 공급망을 중국에 두게 된다면 위험하다라는 점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칼슨은 시진핑은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완화한 후 서방, 특히 유럽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의 세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서 좋은 분위기가 다 권위적인 경향 때문에 묻힐 가능성이 커졌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이 지금 시진핑의 3기가 시작이 됐어요. 세 번째 임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유럽에서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권위주의적이다. 이렇게 유럽에서 현재 보고 있고 미국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중국과 관계하면 안 돼. 중국을 너무 믿어서면 안 돼. 라고 말했는데 이제서야 돌아서는 물론 100% 돌아서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중국과 가까운 측면이 있는데 돌아서는 모양새를 취한다라는 거죠. 세계 최고 조사 업체인 BCA 리서치의 아서 부타히안 수석 신흥시장 개척 부분 전략가도 베런스에 우리는 지난 몇 달 사이 일어난 일들에서 중국이 모든 경제 재편에 참견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경제 재편에 참견할 것,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죠. 중국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것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그럴 것을 지금 매결을 하고 있고 외국에 대해서도 지금
1대1을 통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풀고 이것들을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베런스는 그 대표적인 일로 지난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당국의 보복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입은 막대한 피해를 예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게 자기 나라에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한학령을 했고 한국에 대한 반한 감정을 싫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중국 내 데이터에 국가 통제를 현실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무원은 디지털 중국 촉진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국가 데이터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전인대에 제출했고 이것이 통과된 상황입니다. 이는 중국 내 외국 기업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이 외국 기업의 이 내용에 대해서도 받으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을 요구를 하죠. 이번에 그 반도체 칩스법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기업의 세부 내용까지 알려고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 국가 데이터국을 통해서 더 심한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1인 미디어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실시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베런스는 지금 중국 국가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 10일 전국 인터넷 정보 관련 영상회의를 개최해서 1인 미디어의 난맥상을 정화하고 엄정하게 정비하기 위한 특별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1인 미디어 등은 유언비어 유포, 악의적인 노이즈 마케팅, 사실 왜곡, 불법적인 영리활동, 불법 행위를 자행해 네티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사회적 인식을 분열시키며 인터넷 생태계를 오염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1인 미디어를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백지혁명입니다. 백지혁명을 통해서 이게 1인 미디어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분열시킨다라고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불법 행위를 자행을 해서 그래서 몰래 찍어서 네티즌들에게 감정을 자극한다. 국가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것에 대해서 감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제사회로 변하는 중국에 이제 더 이상 있을 이유가 국가적으로 그리고 기업적으로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탈중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런스는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 간주하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모두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즉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이 무너지게 된다면 중국의 경기도 하락하게 될 텐데 이에 따르는 손실을 세계가 공동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중국의 성장 잠재력을 비관적으로 보는 나라들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을 이제 이 피크가 이제 다 달았다. 그래서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중국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큰 근거는 늙어가고 있는 중국이죠. 지난해 중국은 956만 명이 태어났고 1041만 명이 사망한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력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도 노동력 감소에 따른 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 대신에 첨단 분야와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에 힘을 쓰고 있지만 이제 미국의 강력한 견제로 인해 이마저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공장으로 불렸던 가장 큰 이유는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노동 집약적 산업의 발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감소로 이제 노동 집약적 산업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이제 탈바꿈하고 있고
이제 인건비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술 집약적 산업을 계속하다 보니 더 많은 인건비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미국의 반도체 통제는 지식산업이라고 불리는 전자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부터 자율주행, 로봇까지 주요 미래 기술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D램과 낸드 플래시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판매 감소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영향도 있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반도체 통제로 인한 중국 제조업 약화에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반도체 규제가 10월부터 발효가 되면서 지금 작년 4분기부터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꼬꾸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글로벌 반도체 산업, 특히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꼬꾸라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국산 반도체 생산량 증가가 예상보다 약화되었고 더 이상 기술 지원을 받지 못해서 생산량이 감소했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감소가 있었고 이는 메모리 반도체 판매 부진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전자산업에서 이제 생산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3분기부터는 메모리 반도체는 점점 더 안정화가 되어간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처럼 중국 산업의 약화는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면 다시 정상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의 경기는 떨어지고 있다.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서의 이제 실질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 전자기기의 많은 부분들이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자산업 쪽에서 이제 탈중국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이제 이 반도체 허들을 높여서 40나노급의 생산까지 맡게 된다는 거죠. 40나노급이면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 특히 DDR4 그리고 낸드 플래시에서도 128단 안 돼요. 전체가 다 안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미지 센서도 마찬가지고 자동차용 반도체는 이제 하위급으로 가는 자동차 반도체 빼고는 다 안 되고 DDI, OLED DDI 안 됩니다. OLED DDI도 한 36나노급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 중국 내에서 SMIC나 창신메모리, YMTC 이러한 회사들의 반도체 생산량도 이제 급감할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금 보수도 해주고 수리도 해주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해주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이제 이곳에 있는 전자산업들이 중국을 벗어나 이제는 중국의 저렴한 가격 그리고 인프라 노동력이 저렴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는 이미지가 탈퇴가 되었다. 노동 집약적 산업들은 이미 베트남과 뭐 캄보디아, 태국 이런 쪽으로 이미 이동한 상황이죠. 방직 공장도 많은 부분들이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로 지금 이동한 상황인데 이제 전자산업이 이제 차선적으로 들어왔었고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이러한 것들도 점점 더 빠져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